생산 가능 곡선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고 수능에서도 이를 응용한 문항이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교 이론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심화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변환율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의 음수 값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로 표시됩니다. 이것은 x제 한 단위 추가 생산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y제의 수량으로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면 x제 두 단위를 추가 생산하기 위해 y제 6단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한계 변환율로 표시하면 3이 됩니다. 그리고 한계 변환율이 3이라는 수치는 A점과 B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에 음수 부호를 붙인 값이기도 합니다. 한계 변환율과 한계 비용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에 따르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을 때 생산 비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점은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이므로 생산 비용이 같습니다. 화면의 1번 수식은 A점과 B점의 생산 비용이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도출한 것입니다. 2번 수식은 1번 수식을 이용하여 한계 변환율과 한계 비용의 관계를 유도한 것입니다. 2번 수식의 의미는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세 단위라는 사실과 x제 생산의 한계 비용은 y제 생산의 한계 비용의 3배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한계 변환율과 시장 가격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국제경제학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시장 구조가 완전 경쟁적이라 가정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일 때 가격은 한계 비용과 일치하므로 한계 변환율은 x제와 y제의 가격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계 변환율은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에 음수를 붙인 값이면서 두 제와의 국내 가격비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경제학에서 교육 조건은 수출품의 가격을 수입품의 가격으로 표시한 가격비이면서 상대 가격으로 정의합니다. 교육 조건은 상품 한 단위를 수출하여 얻은 금액으로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령 교육 조건이 100에서 200으로 상승했다면 동일한 양의 수출로 과거보다 수입품을 2배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절대우위로는 절대생산비설이라고도 합니다. 절대우위로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쉬운 내용이고 절대우위론만을 가지고 평가요소로 삼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화면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우위론은 국제무역의 발생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면서 고등학교 경제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비교우위론에서는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보다 낮은 기회비용 또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을 때 비교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두 나라가 각자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하여 교환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우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두 국가가 두 가지 재화를 소비합니다. 둘째,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이면서 국가 간 생산 요소의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상품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일정합니다. 이것은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면서 우하향한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상품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의미입니다. A국과 B국이 X제와 Y제를 한 단위 생산할 때 노동 투입량이 왼쪽 표와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X제와 Y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괄호 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때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B국보다 적고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이 A국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A국은 X제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Y제를 수입합니다. B국은 X제를 수입하는 대신 Y제에 특화하여 수출합니다. 이렇게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두 나라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습하는 비교 우위론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기회비용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란 X제 한 단위에 대한 Y제의 국내 교환 비율을 의미하고 Y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란 Y제 한 단위에 대한 X제의 국내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에 특화한 후 협상하여 상호 교환에 합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국은 X제를 수출하고 Y제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급자족할 때의 X제 생산량보다 적은 양을 수출하고 더 많은 양의 Y제를 수입할 수 있을 때 교환에 참가하려 할 것입니다. 즉, Y제 한 단위당 X제의 국내 교환 비율보다 적어야 X제를 수출할 유인이 발생하고 X제 한 단위당 Y제 국내 교환 비율보다 많아야 Y제를 수입할 유인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B국은 X제를 수입하고 Y제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급자족할 때보다 더 적은 양의 Y제를 수출하여 더 많은 양의 X제를 수입할 수 있을 때 교환에 참가하려 할 것입니다. 즉, Y제 한 단위당 X제의 국내 교환 비율보다 많아야 X제를 수입할 유인이 발생하고 X제 한 단위당 Y제의 국내 교환 비율보다 적어야 Y제를 수출할 유인이 발생합니다. 왼쪽의 국가별 교환 비율은 앞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재화별 교환 비율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Y제 한 단위에 대한 X제의 교환 비율을 정리하면 오른쪽 1번 부등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X제 한 단위에 대한 Y제의 교환 비율을 정리하면 오른쪽 2번 부등식과 같습니다. 화면의 내용은 앞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도표에서 X제와 Y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두 제화의 한 단위에 대한 국내 교환 조건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협상 가능한 교환 조건을 일반화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Y제 한 단위에 대한 X제의 교환 조건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등식의 왼쪽은 X제 수입국의 협상 조건이고 오른쪽은 X제 수출국의 협상 조건입니다. 다음은 X제 한 단위에 대한 Y제의 교환 조건입니다. 여기서도 부등식의 왼쪽은
Y제 수입국의 협상 조건이고 오른쪽은 Y제 수출국의 협상 조건입니다. 결국 두 재화의 수량으로 표시한 교환 조건에서 부등식의 왼쪽은 수입국의 입장, 오른쪽은 수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사례를 이용하여 교육 조건을 가격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국은 X제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량이 Y제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A국에서 X제의 가격은 Y제의 가격의 절반 수준일 것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B국은 X제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량이 Y제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량에 비해 2.5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B국에서의 X제 가격은 Y제 가격보다 2.5배 정도 높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Y제에 대한 X제의 상대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A국이 B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X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국은 X제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반대로 B국은 Y제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Y제의 가격에 대한 X제의 상대 가격을 이용하여 두 나라가 협상 가능한 교역 조건을 설명하겠습니다. A국은 X제를 수출하고 B국은 X제를 수입합니다. A국은 국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X제를 수출해야 교역에 참여할 유인이 생기고 B국은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X제를 수입해야 교역에 참여할 유인이 생깁니다. 먼저 A국에서 X제의 국내 상대 가격은 2분의 1이므로 해외에 수출할 때는 2분의 1보다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 X제를 수출할 유인이 생깁니다. B국에서 X제의 국내 상대 가격은 2분의 5이므로 해외에서 수입할 때는 2분의 5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어야 X제를 수입할 유인이 생깁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두 나라가 협상 가능한 상대 가격의 범위를 표현하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노란색 부등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내용은 앞서 제시한 교역 조건의 범위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두 재화의 상대 가격으로 나타낸 교역 조건을 일반화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부등식의 왼쪽은 X제 수출국의 입장을 반영한 협상 조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한 협상 조건입니다. 두 나라가 협상 가능한 조건을 수량비로 나타냈을 경우와 상대 가격으로 나타냈을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X제 수출국의 입장은 수량으로 표시한 조건에서 부등식의 오른쪽에, 상대 가격으로 표시한 조건에서는 부등식의 왼쪽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X제 수입국의 입장은 수량으로 표시한 조건에서 부등식의 왼쪽에, 상대 가격으로 표시한 조건에서는 부등식의 오른쪽에 반영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을 이용하여 비교 우위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X제와 Y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을 나타내고 두 나라의 초기 상태는 화면 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표는 초기 조건을 활용하여 두 나라의 최대 생산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X제와 Y제의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노란색 삼각형은 두 나라의 생산 및 소비 가능 영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Y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의 역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나라의 협상 가능한 교역 조건과 생산 가능 곡선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교역 조건과 관련이 있음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산 가능 곡선을 활용하여 교역에 따른 이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나라가 두 재화를 1대1의 비율로 교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국은 X제에 완전 특화하고 B국은 Y제에 완전 특화합니다. 먼저 A국이 생산한 X제 30단위 중 20단위로 Y제를 수입하면 X제 10단위를 그대로 소비하면서 교역 이전보다 Y제 10단위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B국도 Y제 35단위 중 25단위를 수출하여 X제를 수입하면 Y제 10단위를 그대로 소비하면서 교역 이전보다 X제 15단위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역을 통해 소비 가능한 재화가 증가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초록색 삼각형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산 가능 곡선과 비교 우위론의 관련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학습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실은 교역에 참여하는 두 나라가 모두 하나의 상품에 완전 특화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품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 때문입니다. 상품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는 것은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인 경우는 불완전 특화, 즉 비교 우위가 없는 상품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대국과 매우 작은 소국이 교역하는 경우라면 한 나라가 너무 작아서 무역 상대국의 수요를 전부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 특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교역 조건은 대국의 국내 가격비와 일치하고 무역의 이익은 모두 소국에 귀속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비교 우위 상품이 없어서 국제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 사례에서 보듯이 두 상품의 기회비용이 모두 동일하다면 비교 우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역에 따른 이익도 발생하지 않고 국제무역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비교 우위는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수능에서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 요소라는 점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용고시가 시작되던 첫 해부터 출제 빈도가 매우 많았던 내용 요소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9학년도 26번 문항은 비교 우위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항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는 두 나라가 자전거와 옷 한 단위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A국은 자전거, B국은 옷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기 때문에 A국은 자전거, B국은 옷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자전거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따르는 기회비용은 B국이 A국보다 큽니다. 선택지 니은이 거짓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는 두 나라의 옷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A국은 자전거에 특화해야 하므로 국내에서 자전거를 판매하는 것보다 적은 양의 자전거로 옷 한 단위를 받을 수 있다면 자전거 수출에 참여할 것입니다. 반대로 B국은 옷에 특화해야 하므로 국내에서 옷 한 단위를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전거를 받을 수 있다면 자전거 수입에 참여할 것입니다. A국은 자전거에 특화합니다. A국이 자전거와 옷 한 단위를 생산할 때의 비용은 $190이고
자전거 2단위를 생산하여 옷 1단위와 교환할 경우 생산 비용은 $180입니다. 그래서 교역을 통해 $1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0는 자전거 9분의 1단위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리을은 옳은 진술입니다. 2010학년도 27번은 복답 판정이 나온 문항입니다. 최초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기 니은은 교역 전인가 교역 후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이 거짓이라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등식은 두 나라가 합의할 수 있는 교역 조건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부등식의 왼쪽 부분은 A국이 요구할 수 있는 교역 조건입니다. 제시문에서 A국은 고기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등식의 오른쪽 부분은 고기를 수입하는 B국이 요구할 수 있는 교역 조건입니다. 보기 기역의 진술이 참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시문의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여 A국에서 고기와 밀 생산의 시간당 생산성을 표시하면 화면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제시문 분석에서 알 수 있었던 교역 조건을 적용하면 노란색 부등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기역은 참인 진술입니다. 보기 니은은 최초 정답에서 참인 진술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초 정답에서는 보기 니은을 교역 전에 대한 진술로 해석하였습니다. A국에서 고기의 밀에 대한 상대 가격과 교역 전 밀로 표시한 고기의 기회비용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분석에서 알 수 있었던 교역 조건에 따라 보기 니은의 진술은 참이므로 정답은 3번 기역과 니은이 됩니다. 다음은 보기 니은의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하여 복답을 인정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시문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두 나라는 이미 상대 가격 비에 따라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두 재화의 상대 가격비 자체가 밀로 표시한 고기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니은을 교역 후의 상태로 해석한다면 보기 기역만 옳은 진술이 되므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은 보기 디귿의 진술이 거짓인 이유입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문에 나타난 도표는 A국과 B국에서 고기와 밀 생산의 생산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국과 B국에 대한 고기와 밀의 상대적 생산성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란색 분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분석에서 알 수 있었던 교역 조건의 범위에서 노란색 부등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란색 부등식을 통해 보기 디귿의 진술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13학년도 27번의 평가 요소는 비교 우위이며 매우 익숙한 문항인 듯 합니다만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특수한 조건을 추가하여 문항의 난도가 높아졌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이 문항에 추가된 특수한 조건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나라가 비교 우위 상품에 특화하여 교역할 경우 생산 가능 곡선 밖에서 푸른색으로 표시한 영역의 소비 가능점이 형성되어야 사회적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보기 기역과 니은은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디귿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붉은색 점은
두 나라가 비교 우위 품목만을 완전 특화할 경우 생산 지점을 의미합니다. 먼저 갑국의 입장에서 무역 이전보다 높은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최소 250만 대 이상 수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밀을 대략 208만 3천 톤가량 수출한다면 자동차 250만 대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국이 자동차 250만 대를 수출한다면 국내 소비 가능한 자동차 수는 150만 대 뿐이므로 무역 이전보다 사회적 효용이 증가할 수 없습니다. 일국의 입장을 먼저 고려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비교 우위 품목만을 생산한다면 두 나라 모두 동시에 무역 이전보다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기 리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의 두 점은 갑국이 자동차 160만 대, 을국이 자동차 300만 대를 생산할 때 두 나라의 생산 지점입니다. 여기서 갑국이 밀 80만 톤을 수출하고 자동차 96만 대를 수입한다면 무역 이전보다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소비 가능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을국의 입장에서도 밀 80만 톤을 수입하고 자동차 96만 대를 수출한다면 무역 이전보다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리을은 옳은 진술입니다. 2015년 전공 A 5번 문항은 생산 가능 곡선을 이용하여 비교 우위와 양국 간 교역 조건을 탐구하는 문항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평가 요소라서 이 문항을 놓친다면 대단히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 만큼 평이한 문항입니다. 경제학 입문자들도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으리라 예상합니다. 이 문항은 발문에 나와 있는 교역 조건에 대해 유의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역 조건은 두 재화의 수량으로 표시한 분수식입니다. 그리고 분모가 컴퓨터이므로 컴퓨터 한 단위에 대한 쌀의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두 나라가 협상 가능한 교역 조건을 밝히기 위해서는 컴퓨터 한 단위에 대한 쌀의 국내 교환 비율과 해외 교환 비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음은 문항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쪽 도표는 쌀과 컴퓨터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도표에서 비교 우위 상품을 찾아보면 A국은 쌀, B국은 컴퓨터입니다. A국은 쌀을 수출하는 나라이므로 컴퓨터 한 단위에 대한 쌀의 국내 교환 비율보다 해외 교환 비율이 작아야 무역에 참여할 유인이 발생합니다. B국은 쌀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B국이 무역에 참여하려면 컴퓨터 한 단위에 대한 쌀의 국내 교환 비율보다 해외 교환 비율이 커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노란색 부등식과 같습니다. 20학년도 전공 B 2번 문항은 고등학교 수준의 문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난도는 고등학교 내신 지필평가 문항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가용 노동시간이 1000시간이라는 점, A제와 B제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노동시간이 표와 같다는 점을 이용하면 갑국과 을국이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삼각형은 자급자족할 때 두 나라가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갑국은 B제에 특화하여 최대 20단위까지 생산할 수 있고 을국은 A제에 특화하여 최대 50단위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갑국이
B제에 특화하여 20단위, 을국이 A제에 특화하여 50단위를 생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제화의 교환 비율이 1대1이므로 두 나라는 무역을 통해 푸른색으로 표시한 영역까지 소비 가능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무역 후 각국이 소비하는 A제와 B제의 양은 동일하다는 단서를 이용하면 각국이 무역을 통해 X점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B제 20단위를 생산한 후 10단위를 수출하고 B제 10단위를 수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을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A제 50단위를 생산한 후 10단위를 수출하고 B제 10단위를 수입하여 Y점에서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학년도 전공비 7번 문항은 비교 우위와 국가 간 교역에 따른 이익에 관해 출제된 문항입니다. 경제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된 문항이라 고등학교 내신 지필평가 문항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평이한 문항입니다. 화면의 내용은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예시 답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른쪽 생산 가능 곡선에서 보듯이 X제와 Y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문항의 제시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외 시장에서 X제와 Y제의 교환 비율이 1대2라는 사실은 Y제 한 단위에 대한 X제의 교환 비율이 2분의 1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Y제 한 단위에 대한 X제의 교환 비율을 표시하면 국내에서 3분의 1개, 해외에서 2분의 1개입니다. 여기서 해외 교환 비율이 국내 교환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각국은 Y제를 수출하고 X제를 수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것은 각국이 Y제에 비교 우위가 있으므로 Y제에 특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각국과 해외라는 경제 주체가 교역을 하는 가상적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도 이 문항의 풀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두 재화의 교환 비율에 따라 그림과 같이 가상의 생산 가능 곡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는 각국과 해외라는 경제 주체가 X제와 Y제 한 단위 생산할 때의 기회비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은 Y제의 기회비용이 작으므로 Y제에 특화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각국은 Y제에 완전 특화하여 24개를 생산합니다. 24개 중 절반은 국내 소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12개를 수출하면 X제 6개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각국은 무역 후 B점에서 소비 가능하므로 자급자족할 때보다 X제 2개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